공식 홈페이지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9화는 앞서 방영했던 3화보다 더 수위가 높다는 예고를 했던 것이죠. 돈이 없어 쫄쫄 굶고 있는 일레이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의뢰를 보게 되고 의뢰자인 후니의 마녀 에스텔을 찾아갑니다. 후니라는 것은 후니초를 말합니다. 후니초는 라벤더이며 라벤더는 보통 침묵이라는 그 꽃말 때문에 주로 어두운 분위기나 슬픈 분위기에서 등장합니다. 4화 이후 나름 평온했던 에피소드와 달리 처음부터 어두운 에피소드라는 걸 암시하고 있었죠. 거액이 담긴 꾸러미를 보자 일레이나는 눈이 돌아갑니다. 그에 반해 의뢰의 내용은 에스텔과 동행만 하면 되는 간단한 편이었죠. 10년 전 부자네 집에 강도가 들어 부부를 죽이고 외동딸 셀레나는 우연히 살아남아 숙부에게 거둬지지만 심한 학대로 셀레나는 숙부를 난도질해버립니다. 셀레나는 사람을 죽이는 쾌락을 알아버리고 연쇄살인을 계속합니다. 셀레나와 에스텔은 소꿉친구로 에스텔이 유학을 갔다 온 사이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셀레나가 짚고 있는 꽃이 촛불로 인해 불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연출함으로써 사건의 원흉을 복선으로 깔고 있었습니다. 국왕의 명령을 받은 에스텔이 셀레나의 목을 치며 처형하였는데 그녀를 구하기 위해 1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계획이었습니다. 10년 전 사건의 발단이 되는 강도의 습격을 저지하면 셀레나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였죠. 일레이나를 데려가는 이유는 이어진 반지를 통해 만화를 끌어다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에스텔이 과거를 바꿔도 현재에 돌아가면 영향을 주지 않아 셀레나는 처형된 채지만 다른 시간축이 되어 평행세계의 셀레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에스텔은 셀레나가 구원받은 미래가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셀레나를 만나게 되고 에스텔은 셀레나를 껴안고 지금껏 구해주지 못한 것을 사과합니다. 당연히 알아볼 리 없던 셀레나는 에스텔을 수상하게 여겨 도망칩니다. 에스텔은 자신을 에스텔의 이복 언니라고 소개하며 셀레나의 부모님을 만나 둘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반지를 통해 일레이나의 마력이 에스텔에게로 빠져나갑니다. 에스텔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는 뜻이었고 일레이나는 반지를 따라 걸어가고 그곳에 있던 것은 부모를 죽이고 에스텔을 밟고 서 있던 셀레나였습니다. 虐待を受けてたんです。父にはいやらしいことをされ、だから殺しちゃいました。 셀레나의 아버지가 셀레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건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에스텔을 봤을 때 이복 언니인 걸 믿었던 이유도 에스텔과 똑같은 목의 라인 때문이었죠. 셀레나의 친구인 에스텔을 봤을 때도 음흉한 시선으로 눈여겨보고 있던 인물이란 걸 어림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에스텔의 공격에 셀레나는 고통과 이런 상황이 닥쳤음에도 웃을 정도로 이미 미쳐 있었죠. 일레이나가 만화를 공유하는 반지를 빼자 에스텔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마력을 사용합니다. 에스텔은 원래 세계에서와 똑같이 셀레나의 목을 베고 시간이 되어 다시 에스텔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텔은 기억을 대가로 마력을 사용했기에 셀레나에 관한 것은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전과 다르게 촛불이 꺼져 셀레나가 들고 있는 라벤더가 화면에 잘 보여집니다. 이때 대화에서 에스텔은 셀레나에 대해 묻지만 일레이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침묵합니다. 에스텔은 기력이 다해 죽게 되고 일레이나는 돈도 받지 않고 뛰쳐나갑니다. 10년 전 에스텔과 셀레나를 떠올리게 하는 두 소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두 소녀와 비교됩니다. 私はただの旅人、ただの魔女、未熟で何もできないで。 일레이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못한다고 소개한 건 앞서 자신을 뜻하던 질문과 대치됩니다. 지금껏 항상 던져왔던 질문이지만 이번 화에 이르러 제대로 된 답을 내었습니다. 나그네로서 외면해왔던 3, 4화와는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4화는 사건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관여는 없었고 오로지 나그네로서 관측자로서의 행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평소와 다르게 관측자로서의 선을 넘었습니다. 에스텔이 쓰는 힘의 원천이 자신의 마력이었고 그녀를 멈추려 직접 반지를 빼기도 하는 등 직접적인 관여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 에스텔은 대가를 치르게 되고 셀레나도 구원은커녕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큰 무력감을 체감하게 된 겁니다. 이번 화는 일레이나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외면과 침묵에 대해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수위로 전개되지만 지금까지의 에피소드 중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화에서도 그렇고 마녀의 여행은 소녀와 관련된 성적인 범죄와 절망감이 고의적으로 불쾌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내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분위기는 더 어두워지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드러납니다. 셀레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학대당할 동안 사회는 침묵했고 특수한 정신적 동요 상태에 있는 미성년 범죄자를 처형으로 해결해 뿌리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작품의 화자인 나그네 일레이나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방관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레이나의 모자가 날아갔으니 추후에 찾는 에피소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저는 김퍼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